아버지는 22년간 원전에서 근무하셨어요. 제 친구는 발전소를 지키는 엔지니어죠. 아내는 원전 연구실 실험의 여왕이에요. 아버지 일은 만점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는 일이래요. 발전소는 24시간이 골든타임이니까. 끝없이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한다나요? 우리 땅, 우리 국민이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걸으면 걸을수록 휘어지고 닳는 무릎 관절. 무릎이 무너지면 노년의 행복도 무너지는데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래가 힘들어서 이 다리로 용을 많이 써놨는데 이제 이 다리도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나 어제 잘못하면 건널목도 잘 못 건너요. 아파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을 접목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위기의 무릎을 구하는 방법. 하고 싶다 싶으면 이제 마음껏 그냥 나설 수가 있죠.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연구하는 김종순 원장. 서고 걷고 뛸 때마다 든든히 버틸 수 있는 건 우리 몸을 지탱해온 무릎 덕분인데요. 그러나 지지되었던 무릎이 무너지면 삶도 휘청거립니다. 10년 전부터 찾아온 무릎 통증.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고 저리고 날이 갈수록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통증의 무게에 짓눌려 박형자 씨는 걷는 것이 곧 고통입니다. 촌에 살 때부터 일 많이 했습니다. 나락 비고 볼이 타작하고 이래 클 때부터 하고 시집 와서 또 나락 비우고 나락 논 메고 엎드려 가고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 여기가 아프다 여기. 여기 휘코 털어졌다. 얘는 쫙 빠른데. 수술한 다리입니다. 왼쪽 무릎은 1년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낸 다리 이게 아팠노 이거를 힘을 쓰는 게 언제든가 이 다리부터 먼지 내라고 이거 내라고 계단은 올라가도 그렇고 내려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다리가 또 아파지는 게고 막.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이 말썽입니다. 무릎이 무너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무릎을 굽히는 것도 힘듭니다. 할머니 무릎 어느 쪽이 아파요? 디딜 때 안쪽이 아파요? 바깥쪽이 아파요? 디디만 아파요. 디디면 어느 쪽이? 여기, 안쪽이 여기. 아프죠? 네. 이쪽이. 그러니까 디디면 그러니까 무릎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연세 드는 사람들이 저런 변형이 오고 퇴행성 말기니까 인공관절을 함으로 해서 남아있는 여명을 갖다가 이제 좀 편안하게 훨씬 통증 없이 그리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죠. 박형자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무릎뼈 사이에 있는 연골은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퇴행이 진행되면 마모되고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되돌릴 수 없고 관절염 말기에는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데요. 수술은 먼저 환자의 무릎 모양과 크기,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 연골을 잘라내고 무릎뼈는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씩 잘라냅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전 무릎에 긴 금속 막대를 꽂는데요. 휘어진 다리가 곱게 펴졌는지 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렬이 똑바로 이 축에 맞춰서 첫 축이 틀리면은 이것도 안 되거든요. 이 축에 맞춰서 이래 가지고 사이즈를 잽니다. 예? 사이즈를 재고 그 사이즈에서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 뼈를 절단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제대로 뼈를 절제하는 것이 향후 수술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손상된 연골판과 염증으로 인해 부서지거나 자라난 뼈들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의 모양에 맞춰 잘라냅니다. 안쪽으로 기울어진 골 간격을 조절한 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데요. 대퇴골과 경골에 금속 고형물을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인공 연골을 넣어 무릎 관절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형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리 들어보세요. 다 들고 때문에 출혈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보다는 인공관절이 점점 이제 수기도 발달하고 피가 적게 나오게끔 뭐 여러 가지 뭐 약품도 쓰고 해서 이제 많이 적게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감염 기회도 줄고.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두려운 것이 감염인데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위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좋은 박형자 씨. 밤하루 나다는 많이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는 걔안 돼요. 한날 밤에 땡기 발이 들리고 잠도 많이 자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걸을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무릎입니다. 그만큼 세월에 닳기도 쉬운데요. 권명옥 씨도 양쪽 무릎에 긴 수술 자국이 남았지만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차례 수술을 받았다는 권명옥 씨. 이거 처음 할 때요 굉장히 많이 즐거웠어요. 병원에 쩔뚝쩔뚝 근거이 왔는데 그래도 수술하고 한 달 좀 있으니까 막 그네 운동장을 10바퀴를 도니까 원장님 앉았다가 확 서는 기래 놀래갖고 다른 사람이 10바퀴 돌면 2바퀴만 돌아가는 게. 그리고 이거는 인공관절은 차 다이아처럼 차 다이아도 많이 구불모 새로 갈듯이 이것도 많이 쓰면 또 갈아야 된다 이거는.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끼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무릎 상태를 점검하는 권명옥 씨. 구부리는 것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거의 이 정도면 그죠? 굴곡은 다 되거든요. 양쪽 무릎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산다. 원장님, 예, 진짜로 원장님 수술해 줄 만하면 내가 얼마나 잘 걸어 다니는데. 뭐 그치,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이걸 수술 안 했으면. 저 연골이 닳은 사람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늦게 하는 보다는 좀 빨리 하는 게 낫대. 너무 늦게 하면 회복도 늦어가. 내 친구도 보니까 너무 늦게 해갖고 지금도 절고 다니거든요.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인공관절 수술.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 방치해서도 안 되는데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거치고 나면은 다른 기능들이 다 떨어집니다. 첫째, 폐활량이 떨어지죠. 폐활량이 떨어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심폐 기능에 문제가 되니까 2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누워 지내게 되면은 뭐 이 혈류 순환도 아니니까 혈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뇌혈류 질환도 같이 올 수 있고. 100세 시대 건강한 2다리로 걷고 뛰는 것은 노년의 행복 조건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주범인 무릎 관절염. 우리나라 65세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하지만 치명적인 병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무릎 관절 수술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8살인 소차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수술한 거네요. 예, 이 10년 전에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나왔지. 좀 튀어나왔어요? 예, 여기 볼롱하지. 아, 거기야. 안 맞... 그때는 요거 이제 오른쪽은 조금 아팠고 왼쪽은 많이 아프게 못 견디서 이제 했고 그냥 이래 돌아다니다 어째 잘못하면 건널목도 잘 못 건너요. 아파서. 최근 오른쪽 무릎에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잘 굽히시네요. 10년째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왼쪽 무릎. 하지만 오른쪽 무릎의 통증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오른쪽 다리가 많이 휘어진 소차순 씨. 무릎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너무 참고 견뎌가지고 요게 변형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들어붙고 변형이 오고 계속 휘어고 이렇게 다리가 소위 뭐 O자라 그러죠. 안으로 자꾸 휘는 거예요. 자꾸 휘. 무릎 안쪽 연골판이 닳아 뼈끼리 맞닿아 있는데요.
변형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소차순 씨.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요. 기존 인공관절 수술하고 뭐 다른 거는 이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 시간도 짧고 편하고 좀 낫죠.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진행해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회복이 좀 수술도 수술이지만은 치료하고 그 꺾는데 그 힘든다고요. 그 못 꺾는 사람도 참 많는데 그거 다 돼요. 이번에는 좀 수술 다 돼요. 소차순 씨의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3D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뼈에 여러 가지 기구를 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렬을 맞춰 뼈를 절삭했습니다. 맞춤형 3D 인공관절 수술은 3D 프린트를 이용해 환자 무릎 연골의 병변 두께, 모양, 하지 정렬에 맞는 인공관절 도형을 제작한 후 이 모형에 맞는 수술 도구를 제작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맞춤형 3D 인공관절 수술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처럼 3D 프린터로 제작된 모형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원리인데요. 수술 1, 2주 전 CT 혹은 MRI 촬영을 통해 환자의 관절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측정하는데요. 3차원 이미지로 측정한 환자의 무릎을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재현합니다. 설계를 토대로 3D 프린터를 사용해 재료대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적합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수술 재료대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3D 프린터로 무릎 모양의 본뜬 것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수술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딱 맞는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절삭 유도 장치 등 수술 도구까지 제작해 실제 무릎 수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뼈를 절삭하는 오차 범위도 줄일 수 있고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인공관절의 수명 연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가장 목적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정렬을 좀 더 바르게 하고 주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덜 오게끔 해서 회복을 빠르게 해서 뭐 감염 기회도 줄이고 그다음에 2차적인 후유증도 좀 줄여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전문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더불어 첨단 기술력이 접목된 인공관절 수술의 진화인데요. 입체 모형의 수술 도구로 인공관절의 위치를 잡아주고 관절을 절삭합니다. 미세한 오차를 잡아 윗뼈와 아랫뼈가 정교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골 시멘트를 사용해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줍니다. 다리의 움직임 축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래도 고령 환자들은 회복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딥니다. 더디고 마취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 인공관절 수술을 정형외과 이외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자기의 뼈를 본을 떠서 맞춤형으로 미리 한번 하고 하는 게 뭐 수술 타임도 줄여들고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 소차순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됐죠. 수술 전에는 수술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붙었고 다리 모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모양도 괜찮. 일어서 보셨어요? 내 서하고 걸어가고 뭐 걸어가요 벌써? 걸어가고 오만 거 다 했어요. 그 오만 거는 먹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회복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수술 일주일 만에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한 소차순 씨. 아니 전에 옛날 이것 때 대하면 뭐 그때 비교하면 뭐 그래서 내가 좋다는 거지. 옛날하고 10년 전하고는 물론 많이 틀리겠지만 요번 기는 편하고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술이.
무릎 관절염의 원인은 나이로 인한 퇴행적인 변화인데요. 하지만 생활 속 반복되는 습관이 관절염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1년 전부터 무릎이 불편했다는 김순희 씨. 특히 앉았다가 일어서면 통증이 심해졌는데요. 12시간 일을 하니까 계속 서 있을 때는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뭐 그러면 아프죠. 6년 동안 무리해서 일하는 동안 서서히 병들어간 김순희 씨의 무릎.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면 이용골판에 대해서 내시경 수술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아파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요. 반월상 연골판이 수평으로 조금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연골 손상이 심해지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손상 범위가 커지죠. 그러니까 손상되는 정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냥 일정한 속도로 나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가지고 더 진행하는 걸 좀 줄여주면은 우리가 인공관절도 늦게 할 수 있고, 또 늦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요즘까지 수명이 늘어나 남아있는寿命을 다 마치는 수도 있고, 또 인공관절 안 할 수도 있고. 무릎 연골 손상 초기에는 주사 치료와 함께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효과적입니다. 더 이상 연골 손상이 진행되지 않게 막고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데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꾸준한 치료와 관리는 필수입니다. 10번 하는 걸 한 세트 해가지고 하루에 한 12회 정도 하면 괜찮아요. 한 번 할 때 뭐 3세트를 한다든지 뭐 4세트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죠? 한 5번 하루에 한 12세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는 환자. 매일 쑤시고 붓는 통증 때문에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김숙자 씨를 괴롭혀온 극심한 무릎 통증. 다리를 제대로 펼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100m를 채 걷지 못한다는 김숙자 씨. 무릎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제 골격이 자라고 부딪히고 이러니까 이 관절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구부리는 각도도 더 심해지면 이제 구부리는 것도 아직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못 구부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범위가 점점 줄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반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리가 안으로 자꾸 휘죠, 이렇게. 김숙자 씨는 왼쪽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는데요.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면서 다리가 O자형으로 휘는 변형이 일어났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해도 조금 위험도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고령이고 하니까. 근데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짧아진 만큼 또 더 정확하다면은 뭐 이 3D 맞춤형을 환자 개인 맞춤형이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밀하고 새로 나온 신기술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딱 맞도록 이렇게 관절로 만들기 때문에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이게 좋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다고 하니까 좋은 대로 하자고 그런 거죠. 김숙자 씨가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맞춤형 3D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먼저 무릎 쪽에 절개창을 냅니다. 수술하기 전 환자의 관절 모양과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한 후 3D 프린터를 활용해 만든 가이드와 수술 도구로 정확하게 하지 정렬을 맞춥니다. 그런 다음 가이드를 이용해 오차 없이 관절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해 주는데요. 맞춤형 3D 인공관절 수술은 2009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국내에는 2010년 도입됐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50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김종순 원장. 무릎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환자.
이렇게 바닥이 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움직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 그 아침마다 붓는 게 아침마다 콩팥이 안 좋은가 싶어요. 몸이 좀 붓는다 그죠? 예. 오늘 제가 우리 내과 선생님한테 말씀 다 드려놨으니까. 예, 콩팥. 당뇨를 앓고 있어 수술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환자. 상처도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음압에서 피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피 헤모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3D로 한 경우가 첫날 뭐 다 100cc 이하로 나오니까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좋다 싶습니다. 난 되게 오래 걸리는가 뭐 어떤가 싶었는데 오시로 일주일이고 이제 오늘 어제부터 걸어보라 해가지고 좋다 싶은데. 아무리 첨단 수술 방법이라도 재활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재활 운동은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 중요한 마무리 치료입니다. 빠른 회복은 물론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이나 이제 각도 같은 부분에서도 더 환자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잘 나오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자기한테 맞춰서 이제 3D가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다른 이제 정형화된 것보다는 내 몸에 맞춘 거라서 훨씬 더 적응 기간이 좀 더 빨리 될 것 같고요. 치료도 어머니 보시면 잘 따라오시는 게 있어서 효과가 좀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되게 막 누가 선생님 긁는데 막 아파 죽겠어 한다고 막 노래했었대요. 그 요랑 괜찮아요. 서고 걷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당당히 두 발로 걷는 자유를 얻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안순옥 씨.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내가 부지런히 떨어서 성격적으로 그냥 뭐 직업적으로 가지고 막 노동일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상당히 허리나 다리에 영향이 간 것 같아요. 안순옥 씨의 부지런한 성격 탓에 그녀의 무릎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는데요. 8년이 넘게 통증에 시달리다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많이 되시네요, 그죠? 지금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할 것이 없다는 안순옥 씨. 오늘도 두 다리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저는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 갈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망설이다가 막 그냥 주저앉게 되고 이런데 이제 다리가 이제 이 정도 되고 이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어떤 두려움 없이 가고 싶다 싶으면 이제 마음껏 그냥 나설 수가 있죠. 그냥 그게 좋죠. 이제 건강해진 두 다리로 못할 일이 없다는 안순옥 씨. 지키고 아껴야 할 소중한 내 몸의 재산이기에 운동도 시작했는데요. 긴 인생길, 지금껏 열심히 걸어왔듯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3D를 하는 이 듣지도 못한 이거를 처음 듣고 가서 이제 이런 수술하겠다 하길래 이 의학의 발전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뭐 부러운 거 없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가서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서고 걷고 뛸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써버린 무릎 관절. 망가지기 전에 늦지 않을 때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무릎 질환이든 어깨 질환이든 뭐 관절 질환이 다 있으면은 동통을 수반하고 동통을 수반하면은 분명히 이상이 있어서 동통이 생기는 거지 정상이 동통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가지고 그에 맞는 치료를 꼭 받으셔서 그러니까 삶의 질을 갖다가 윤택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